예, 이제 11월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전반적인 거시적인 시각을 참 잘 보시는 분이신데 지난번에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하면서 뭐 다른 시각들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우리 시장이 됐는데 지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시장을 진단하고 계세요? 대신 이제 너무 걱정만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차 팬데믹 상황은 사실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바뀐 통제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투자 환경 속에서 이제 막 대응 카드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어 왔었지만 현재 상황은 실물 경제 활동이 다소 다시 억제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지만 이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이미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주식시장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 보고 있고, 대신 지난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금 정체 상황, 결국 이거는 통화나 재정 부분으로 여러 정책 등이 가동되었는데 이런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과 투자 환경 등에 대한 변화가 어떤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소 기대가 앞서 나갔었던 것들은 자연스레 그 부분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구조적인 침체 내지 어떤 방향성의 전환, 이런 의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루한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신 건데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도 그렇고 간밤 또 미국과 유럽 쪽에서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우선은 뭐 우리가 불과 몇 주 사이에 가장 많이 신경 써왔던 것이 미국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어제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국 대선 결과가 밥 먹여주냐? 그냥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했었던 것은 이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여기에 경제가 피해를 입거나 프레셔를 당할 때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지난 몇 주 사이에 미국의 어떤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 지원 부분 등이 결국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고, 이런 결과 때문에 결국 그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미국 경제나 선진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커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빅 시즌에 이런 통제가 강화되고 마땅한 정부 측에서의 지원이 없게 된다라면은 그에 대한 어떤 충격 등이 주식시장에는 조금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금융시장이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제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1차 타격 그 정도에 가파르게 좀 저희가 반영을 시킬 이슈라고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1차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떤 감염 확산에 대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던 만큼 그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독 당국이나 어떤 경제가 좀 생소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그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확실히 떨어져는 있죠. 그리고 치사율이 지난 1차 팬데믹 때와 비교해서 본다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2차 팬데믹에서 걱정되는 것은 경제활동 주체의 피로감,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왔었던 다소 그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 자산 시장이나 투자 환경에 미세한 영향을 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팬데믹 사태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미국 대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월간 전망 자료를 어제 발표를 하면서 타이틀을 소음과 거리두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미국 대선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국내로 보게 되면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삼성과의 그 승계 문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소음에 불과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조금 힘들어졌지만 카페에 방문해서 백색 소음을 즐기면서 집중하는 사례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옆 테이블에서 누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이나 국내 여러 가지 이슈 등은 소음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된다 뿐이지 현재 팬데믹 이후에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바뀔 우리의 어떤 미래의 모습 또 삶의 모습 등과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음과의 거리를 두는 부분 등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소음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대선 이전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올 텐데 네네. 그러면 대선 이후는 괜찮아지는 것인가? 그런데 네네네. 여기 또 물음표가 달리는 게 대선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네네네네. 예, 시위에 대한 조짐도 있다 그러고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경제나 투자 측면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회와 어떤 미국 국가 경제 측면에서의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양측 대선 후보 등의 정책 방향도 분명히 현격히 다른 부분 다르죠. 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성향이 다른다라고 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라 가지고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아무리 성향이 틀리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미뤄지고 했었던 것은 그렇게 조금 발전된 정치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미국조차도 저런 소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좀 실망감을 투자자들은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벤트가 끝나는 이후에는 결국은 어떤 경제와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수렴하는데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시기를 확인하게 되는 건 그렇게 멀지 않은 만큼 너무 발생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깊이 빠져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선 이후에 어찌 되었던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음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것들 보면 사실 한국에서 발표되는 수치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GDP 네네네. 같은 경우 3분기에도 잘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은 우리 기업들이 남달랐었다라기보다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내성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여실히 이번에도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지난 3분기 실적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 나오는 모습 등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발라보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감소, 판관비 감소 등과 같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면서 마진을 끌어올리는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좀 질적인 개선을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게 된다는 뜻은 추후에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익의 증가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지 등이 바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잠재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 우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대외적 이벤트, 수급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좀 출렁임을 겪고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2021년 장세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에는 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의 기업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11월 장에 대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하면 좋은지 힌트 좀 주세요. 우선 올해 국내 증시가 이제 2020년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금융 장세지 않습니까? 또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유동성 장세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성입니다. 순환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조금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2300선을 위협을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많이 겁을 내실 텐데 지난 1년 전 이맘때가 2250이었었어요. 올해 또 초 주식시장이 2000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 원점을 맴돌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방향성은 언젠간 결정이 될 텐데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유동성의 힘보다는 이 유동성을 기초로 한 경제 회복, 수출 증가, 기업 이익의 증가 등과 같은 펀더멘탈한 이유 등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그리고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음과의 거리를 두고 좀 조급함을 버리시면 충분히 투자자에게 기회는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언제든지 우리가 시각을 또 달리 보면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별로 봤을 때는 경기 네네네. 민감 섹터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 또 주목하고 계세요? 우선은 오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결국 또 모든 시장 재료 등이 함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 문득 드는 생각은 그동안에 제일 셌던 주식들만 가장 먼저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그 해당되는 산업은 추세적인 의미가 지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달리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반복적으로 고민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성향상 이미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 잘 못 찾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숫자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무엇을 기초로 할 건가. 이 점은 결국 소비 쪽에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소비와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조언드리겠습니다. 전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켓 온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